안녕하십니까. 쫑쩌의 맛있는 중국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가장 맛있는 볶음밥, 그래서 가장 흔한 볶음밥이기도 하죠. 양저우 차오판, 양주 볶음밥의 고향 양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주 하면은 10년간 국가주석을 역임한 상하이방 출신의 강택민 주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신라의 학자 최치원의 기념관도 있습니다. 정몽주의 동상도 있고요. 신라의 해상왕 장보구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너무 여기가 잘나가는 도시라서 장안이나 낙양을 능가하는 부와 번영을 구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강소성에서도 9번째 경제 규모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쪼그라진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안고 사는, 과거의 추억을 안고 사는 도시 양주입니다. 먼저 그 양주의 위치와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하면은 강소성의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장강줄기를 끼고 그 북쪽에 자리 잡고 있죠. 그 장강을 끼고 맞은편에는 쩐장, 진강이라는 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진강의 서쪽으로 한 100여 킬로를 가면은 강소성의 수도인 남경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면 강소성의 북동쪽에 염성, 소금 염자를 써서 염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옛날에 중국에서 소금을 가장 많이 생산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기아자동차 생산 공장이 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위치의 양주입니다. 그런데 수양제 때에 이르러서요, 양주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생깁니다. 바로 수양제가요, 항주에서 북경을 잇는 내륙 운하를 개통한 거예요. 양주의 위치는 대운하하고 장강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그야말로 뭐 절묘한 어떤 물류 거점 도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 운하가 남쪽의 풍부한 물자를 북쪽으로 쉽게 운반해내고, 또 군사적인 어떤 목적도 있겠죠. 또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 운하를 통해서 남쪽을 잘 다스리고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역할도 운하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대운하가 완성이 되고 장강의 물줄기가 있고 그 교차점에 양주가 있는데요. 이 대운하나 장강을 통해서 어떤 조세로 걷어들이는 물품의 북경으로 이동, 또 아니면 많은 식량들이 북쪽으로도 그렇고 내륙으로도 이동하고요. 소금도 또 엄청 중요한데 그게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염성이 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소금의 집산이 또 양주로 돼서 전국으로 배달이 되고, 이 양주가 뭐 그 대운하 생김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일치월장하는 어떤 계기가 된 거예요. 당나라 중기에 이르러서는 양주가 중국 최대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경제 규모가 장안하고 낙양을 초월했다고 해요. 그만큼 뭐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한 거죠. 양주라는 도시를 통해서 페르시아나 인도, 신라, 일본까지도 이제 교역을 했고 국제적인 어떤 항구 도시로 그렇게 발전을 해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명청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금융 측면에서도 런던이나 홍콩에 맞먹게 그렇게 발달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양자강이라고 아시죠? 양자강이라는 거는 장강이 양주서부터 그 바다에 나가는 상해 쪽에 있는 바다까지 나가는 그 구간, 그거를 가리키는 걸 양자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어떤 양주라는 도시가 대단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장강의 그 한 구간 이름도 또 양자강으로 이렇게 불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운하가 완성된 게 서기 610년 정도라고 보십시오. 그리고 청나라 중기 말기가 한 1800년 됩니다. 1911년까지가 지속됐으니까. 그럼 그 안에가 1200년이 있습니다. 그 1200년 동안 양주가 중국의 물류 중심 도시로 성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모였고 사람이 모였고 그렇게 부가 형성되다 보니까 어떤 음식 문화도 그 발달을 했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 정원도 만들었을 것이고 또 돈이 많고 그렇다 보면 또 문화와 예술가들도 모여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기생들도 많이 모여들었을 거고요. 그만큼 양주라는 도시가 중국 내 최고의 문화 중심 도시로도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단적으로 그걸 나타내는 말이 청나라 때 사대부들 사이에서요. 양주가 중국 내 필히 유람해야 하는 5대 도시가 되었답니다. 그 중에 이제 장안도 있을 것이고 낙양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늘에는 천당, 땅에는 수항이라고 그래서 소주 항주가 있고요. 양주 이렇게 아마 포함을 돼서 얘기도 그런 식으로 됐던 모양이에요. 그 양주에는 또 양주 빠과이라고 그래서 괴상한 화가들 8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양주 화파가 또 생겼어요. 문화예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이 모여들고 또 독특한 양주만의 이제 화풍이 생겼는데요.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참신하고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하게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 당시로 보면은 좀 기이한 그런 화풍이었답니다. 그래서 기이한 8명 그래서 양주 빠과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도 해요. 그만큼 양주가 이제 발달을 문화예술이고 뭐 경제고 발달을 했는데 참 달도 차면 기울듯이 그 끝없이 발전할 것 같던 양주가 한순간에 쇠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842년에 영국과의 아편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2차에 걸쳐서 아편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로 나중에는 뭐 홍콩까지 영국에 할양을 하게 되죠. 어쨌거나 영국군이 양주 맞은편에 쩐장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리 진주를 합니다. 진강을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장강을 봉쇄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1950년에서 1864년에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태평천국의 난이죠. 이때 농민군이 남경을 점령합니다. 강소성의 수도 남경. 양주에서는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죠. 또 정부군은 양주에 주둔합니다. 그러면서 뭐 장강 운송도 폐쇄가 되고 대운하로도 운송도 뭐 할 수가 없게 되고 이 태평천국의 난이 14년 동안 지속되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몸을 피하고 살아남기에 바쁘지 장사해서 먹고 사는 거는 삶과 죽음 그 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어떤 물류 기능 이런 것이 완전히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양주의 그 대단한 물류 중심 거점이 상해로 이동해가는 계기가 됩니다. 상해가 양주가 맡았던 물류 중심 도시의 역할을 상해가 떠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해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참 양주 입장에서는 이 아편전쟁하고 태평천국의 난이 청천벽력 같은 어떤 사건입니다. 참 세상 일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로마 제국은 무너졌어도 로마의 문화는 남았듯이 이 양주가 그 1200년 동안 그렇게 번성해왔고 그 앞전에도 물론 문화의 적이 있지만은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도시건 박물관에 가면은 그 역사를 가장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양저우 빠과이의 어떤 화풍이나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 박물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양주에는 아주 유명한 개인 정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그 청나라 때 개인 정원인데요. 하나는 거위엔하고 하나는 허위엔입니다. 그 거위엔이라는 데가 평수가 약 7,200평 됩니다. 그 소금 장사로 이제 거부를 만드는 아주 대단한 부를 쌓는 이제 황씨가 대나무를 좋아해가지고 그 정원 이름도 거위엔, 대나무 모양새의 그 죽자의 한 쪽을 쓴 거위엔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 이 안에는 뭐 분재원도 만들어 놓고 연못도 만들어 놓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가짜 산도 이제 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호석, 구멍이 뻥뻥 뚫리고 기기묘묘한 그런 돌들로 이런 어떤 산들 모양 참 멋지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사진에서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그 정원의 어떤 모습을 많이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위엔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금 장사로 이제 큰 돈을 번 하씨가 만든 정원이고요. 한 4,200평 된다고 하고, 이 허위엔이라는 데 특징은 모든 건물이 회랑,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건축물의 복도 이런 거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허위엔이나 거위엔에 가보면은 중국의 어떤 전통적인 정원의 모습들을 아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셔후시후라고 있습니다. 이 셔후시후는 수양제 때 장강물을 끌어들여서 만든 호수입니다. 도시 중심에 있고요. 동쪽을 관통하는 어떤 대운하하고 연결된 작은 수로들이 도시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 길이는 호수 길이만 해도 한 4.3km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고대 유적들도 집중돼 있고요. 그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셔우시후, 말라 비틀어진 말라깽이 서호. 말라 비틀어졌지만 서호처럼 아름다운 호수,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왜 생기게 됐냐면은 이 양주라는 도시가 문화예술이 발달하고 또 시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이제 항주 출신 시인들도 있었을 거고, 그 항주 출신 시인들이 그 항주에 있는 서호가 아름다우니까 이 셔우시후를 항주의 서호하고 비교해서 항주의 서호보다는 좁지만 아름다운 호수, 이런 어떤 표현을 시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그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셔우시후에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술성도 뛰어나다고 하는 우팅치아오라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우팅치아오는 청나라 권룡 황제가 강남을 순행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교각이라고 합니다. 또 수양제가 달밤에 24명의 궁녀를 데리고 노른 데다가 지어놓은 것이 알스스치아오, 24명의 궁녀들 교각, 이런 이름의 교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셔우시후는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이 참 인상에 많이 남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 셔우시후 옆에 당나라 때 만들어진 대명사라고 있어요. 그 대명사에 수문제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서 구층석탑을 또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 구층석탑에 올라가면은 그 셔우시후 마른 서호를 전망을 잘 살펴볼 수 있고, 어떤 양주 시내도 이렇게 내려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양주에는 수양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수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하는 큰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은 아비 문제를 또 시해했다고 해서 폐륜하라고도 합니다. 양주에서 아마 반란군한테 살해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살해가 돼서 묻히다 보니까 무덤도 매우 초라합니다. 어떤 권세의 허망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무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양주에는 신라학자인 최치원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서 국비유학생으로 당나라에 와가지고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인 빈공과에 급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처음 근무한 데가 양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근무하면서
그때 농민 반란인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마침 그 토벌대장을 이 최치원이 수행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지은 문장이 토황소 경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문이 어떤 반군한테는 명분을 갖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단군한테는 사기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최치원의 공이 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최치원이 신라로 귀국해서는 별반 활약을 못하고 어떤 신분제도에 얽매여서 푸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천을 주유하면서 그냥 말년을 쓸쓸히 보냈다고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기도 합니다. 또 정몽주가 양주를 다녀갔답니다. 그래서 정몽주 동상도 있어요. 비록 양주가 지금은 많이 쪼그라졌지만은 과거에 그 휘황찬란했던 번성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문화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문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양저우 차오판, 양주 볶음밥, 그 파하고 새우를 넣은 특징이 있어요. 참 맛있죠.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중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중국 음식이기도 합니다. 중국 음식이 처음에 입맛에 안 맞으면 차오판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국에는 4대 음식이 있는데요. 사천요리, 산동요리, 광동요리, 강소요리, 그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강소요리가 사실은 화이양차이라고 그래서 그 양주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양주의 그 번성기를 배경으로 한 그런 어떤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양주 음식이 중국 4대 음식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주 차이, 어떤 화이양 차이로 대표되는 이 그 강소 차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이나 호수가 많아가지고요. 어떤 수산물을 주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맛이 담백하고 본래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리려 했다는 그런 어떤 음식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양조 차이, 화양 차이로 대표되는 이제 강수 차이는 대표 차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양저우 차판도 있고, 깐스도 있고, 스즈토우, 수에이징 야오티, 이엔수이샤, 샤오보 롱샤, 칭뚠 셰펀, 송수 꾸이위, 산타오야, 이렇게 뭐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샤오보 롱샤라는 거는 샤오보라는 호수에서 난 어떤 가재를 갖다가 이렇게 요리한 그런 거고요. 송수 꾸이위는 다람쥐를 닮은 모양으로 쏘가리를 이렇게 요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재밌는 음식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산타오야입니다. 산타오야는 저도 못 먹어봐서 참 아쉬운 건데, 이 오리 속에 청동오리를 집어넣고 청동오리 속에 비둘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 속에 어떤 곳에서는 메추리알을 이렇게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갖은 양념하고 어떤 약재를 집어넣어가지고 훅 우려낸 그런 아주 음식입니다. 이게 역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음식 문화도 많이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양주라는 도시가 이렇게 역사가 깊은 도시니까 한번 생각하시고 그 여행 목록에 집어넣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디엔신 쫑원 새참 중국어 시간입니다. 니더 라오자스 날, 당신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워더 라오자스 양저우, 제 고향은 양주입니다. 양저우스 워더 라오자, 양주가 제 고향입니다. 칭 지에샤오이샤 양저우, 양주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저우스 주민의 리스구청, 양주는 저명한 역사 고성입니다. 양저우 이징요 2000多年的 建成 리스, 양주는 이미 2000년이 넘는 도시건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有空时我特别喜欢去园林走一走，
여유 있을 때 저는 정원에 가서 걷는 걸 특히 좋아합니다. 你的老家是哪儿?我的老家是扬州。请介绍一下扬州。扬州是著名的历史古城，扬州已经有2000多年的建城历史。有空时，我特别喜欢去园林走一走。 이상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